전공의가 도중에 도망가면 다른 의사나 랩실 말고 다른 쪽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공의가 뭐 출산휴가를 가거나 도망가면 다른 보충 인원이 있냐? 이 질문인 거예요. 아니 도망간 다음에 다른 거 할 수 있냐 이거 다른 거 아니야? 할 수- 아, 전공의 도중에 도망가면 일단 의사예요. 개원도 할 수 있고 맞아. 취직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산부인과에서 일할 수도 있어. 맞아. 산부인과에 맞아. 지원해서. 다만 산부인과 전문이라는 타이틀이 없는 거죠. 의사 면허를 따고 나면 모두가 의사로 일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일반이라 그러고 인턴 과정을 거치고 전공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전문의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따면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 그 과의 전문의가 되는 거고. 모든 전문직이 다 똑같아요. 면허가 간호사 면허증 따면은 바로 간호 업무하고 의사도 의사 면허 따면은 의사 일하고 맞아. 그다음 한의사도 그렇고 치과도 그렇고 모든 직종이 다 똑같다. 전공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 더 배우려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오이 형도 왜 로컬에서 피부과에서 일했냐는데 피부과 전문의로 일한 게 아니고 의사 면허증만 있는 일반의로 그냥 피부과에서 일을 한 거지. 피부과는 요즘에 그거 찍잖아요. 피부과 전문의 맞아, 빨간 맞아, 도장 맞아, 있는 맞아. 거. 그래서 빨간 도장이 있는 피부과는 진짜 전문의가 하는 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가가 나오는 걸 손으로 막으면 아가 호흡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안 생기나요? 손 넣어야지! 오마이갓! 막아 손으로! 저 때는 우리가 맨손으로 막잖아 맨손으로 진짜. 막아. 일단 아기는 호흡을 지금 입으로 안 하고 탯줄로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근데 잘 막아야 돼요. 맞아요. 잘 막지 않으면은 산모의 산도도 열상이 생기고 아기도 이 머리를 너무 막으면 이 뼈가 다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호흡에 맞춰서 자궁이 이제 수축할 때는 약간 힘 뺐다가 수축 안 할 때 이제 쑥 조금 밀어넣고 이런 식으로 잘 돼요. 이게 무조건 막 못 나오게 막자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분만장까지 갈 때까지 막는 거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갑작스레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회음부가 쭉 다 찢어질 맞아, 수 있거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독하고 우리나라만 회음 절개를 한다는 막 오해도 있긴 하지만 회음부를 미리 절개를 넣고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막으면서 움직이는 거죠. 평균적으로 산부인과 펠로우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맞아, 미니멈 30. 서른. 의대 들어오면 20, 21, 22, 23, 24, 25세 졸업, 네. 26세 인턴, 27, 28, 29, 30에 4년차. 그럼 만 나이 서른. 만나이 그렇죠. 서른. 만나이 29도 있어. 29. 근데 이게 미니멈이고 의학 전문 대학원 나오면은 그 나이가 더 올라가고 또 장기 펠로우들도 맞아. 있기 때문에 최소 30대 이상. 핸드폰이 없는 시절에 병동에서 서로 어떻게 연락을 했었나요? 저희 남편분은 삐삐로 맞아, 하셨다고 맞아. 합니다. 맞아. 삐삐를 쳐서 병동 번호를 찍으면 병동으로 전화를 했죠. 네. 병동으로. 삐삐가 없던 시절은 그때는 전공의들이 집에 계시는 교수님 전화해서 통화가 되면 나오든지 네가 받든지 해라. 레지던트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숙박하면서 해결할 거 다 했다. 연락 안 되면 방송하고. 맞아. 그때 서정민이 CPR 쳤을 때 명은원한테 이제 다시 볼 일 없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건 잘렸다는 뜻인가요? 잘렸다는 게 아니라 넌 교수 못 될 이제 거야. 아웃이야. 근데 이게 자를 수 없어요. 교수님이 자를 수 없고 우리나라 아주 노동법이 빡세기 때문에 예. 명은원처럼 펠로우로 있다가 만약 교수 임용이 안 되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나요? 장기 펠로우가 있죠. 왜냐면 특히 상과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명은원이라도 데리고 있고 싶을 거야 아마. 심지어 옛날에는 무급 펠로우도 맞아, 했잖아요. 무급 그냥 펠로우도 내가 교수 자리 될 때까지 계속 있는데 돈 안 받고 펠로우 계속 너무 하기도 하고. 잔인하다. 달콤한 약속을 하시죠. 다른 선생님들 월급 나눠서 주고 그걸로도 부족하면 나가서 다른 병원에서 알바하고 알바하고 맞아. 마취할 때 울면 안 되는 게 왜 그럴까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주셔요. 울면 여기 비강 있는데 되게 붓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같은 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뭐 전신 마취 해버리고 나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코 막히고 막 여기가 이렇게 부으니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치프. 4년 차가 치프인 건가요? 그러면 치프보다 명은원이랑 추미나가 더 높은 것 같은데 명은원이랑 추미나가 하는 거는 뭔가요? 펠로우죠. 4년 차를 치프 레지던트라고 해서 제일 장이라고 불러요. 나는 그 치프라고 불리는 게 너무 좋았거든.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되게 좋았는데 병원마다 다르긴 하던데 의국장을 치프 맞아. 레지던트라고 표현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지던트 중에 대빵, 레지던트의 장. 근데 또 의국장이 또 교수님이 하는 의국도 있고 해서 맞아. 명칭이 다 다른데 서울대 의국은 4년차를 치프라고 했다.
명은원이랑 추미나가 하는 거는 쟤들은 그래봤자 치프지만 전공이고요. 전문의가 아니죠. 이 4년차가 끝나고 전문의 시험을 합격하면 전문의가 되고 전문의가 되면 이제 명은원이랑 추미나처럼 교수가 되기 위해 펠로우를 하는 거죠. 아니 좀 더 배우기 위해서. 펠로우를 할 때 이제 분과를 정하고요. 생식내분비, 난임, 부인종양, 모체태아, 비뇨부인과 이렇게 해서 그때 서브 스페셜을 정합니다. 수술방은 왜 제 발로 못 걸어 들어가나요? 감염 때문일까요? 사지 멀쩡하고 정말 간단한 수술하는데 머리 양갈래로 묶고 이동시켜 주셔서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방 너무 추운데 선생님도 몇 시간 수술하실 때 괜찮으신가요? 수술방은 왜 걸어서 못 갈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환자들이 막 수술장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막 맞아요. 보면서 가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수술장이나 이런 데는 수술 중이면 안 봐도 되는 장면들도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액을 다 잡고 오잖아요, 줄을. 그러다 보니까 뭐 환자가 이 폴대를 끌고 걸어가다가 넘어지거나 낙상 같은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저런 신발의 그런 맞아요.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신발은 맞아, 약간 펀탐이니까. 네, 조금 외부랑 맞아요. 내부 신발 안 같이 들어오지? 옷은 또 그나마 좀 덜한데 수술방 추운데 괜찮으신가요? 저희는 더워요. 맞아. 옷도 입고 있고 이 무형등 조명도 있고 그다음에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땀 사실은- 떨어지죠, 땀. 맞아요. 땀 떨어질 정도로 덥고 마취과 선생님과 그런 분들 춥고 레지던트가 과가 안 맞다거나 힘들다고 느껴지면 다른 과로 변경하기도 하나요? 우리나라는 다른 과 못 갑니다. 우리나라는 못 가고 가면 되죠. 때려치고. 그만두고 다시 시작해야지. 변경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그만두고 1년차 모집하는 1, 2월에 다시 시험을 쳐서 그과에 다시 지원해서 다시 그거 들어가. 똑같아 대학이랑 내가 이 대학 다니다가 맞아, 나 이 대학 맞아. 그만둘래 그러면 수능을 보고 맞아. 다시 이제 아. 가야죠. 이게 편입이 되냐는 말인 것 같은데 편입은 안 됩니다. 생명과 직결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잘리거나 박탈이 되나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나요? 요새는 깜빵에 가죠. 감옥에 갈 수 근데 있어요. 일단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처음에 신입이고 초년이면 뒤에서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즈라 그러나요? 네, 직결된 실수하면 요즘은 확실히 연차 상관없이 처벌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필수과가 망했죠. 응급학과 판독했는데 뭘 맞아. 빼먹고 이런 것들이 해서 맞아요. 실수를 했죠. 그걸 과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딱 해서 응급학과 망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망하고 소아과 망하고 내과 망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이게 전공의는 피교육자잖아요. 이게 교육을 받는 사람이자 의사인데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고 의사는 절대 완벽하지 않죠. 잘리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요새는 뭐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근데 전공의는 그렇게 되면 안 되긴 하거든요. 부인과 상과는 언제 정하나요? 어떻게 되죠? 미리 정해서 아예 대학원을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전공의 때 아니면 전문의 시험 친 다음에 이제 펠로우를 가면서 정하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안 정하는 사람도 있죠. 전공의 때 상과로 내가 대학원을 간다고 해도 전공의 때는 모든 파트를 다 배워요. 상과, 비뇨부인과, 생식내분비, 부인종양 뭐 요렇게 해서 그 네 파트를 중에 하나를 골라서 펠로우로 고윤정처럼 예쁜 네. 정원. 출산할 때까지 아버지가 모를 수 있나요? 뉴스에 보면 혼자 몰래 낳고 그런 것도 있던데 실제 임신 티 안 내고 숨긴 게 가능한지. 배 좀 볼게요. 이게 또 가능하더라. 게다가 이 20대 초반, 10대 애들은 더더군다나 배가 많이 안 나오는 맞아, 걸로 돼 맞아. 이게 있어요. 중요해. 그래서 출산할 때까지 모를 수가 있고 그리고 복대하고 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체육복 헐렁하게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이러면 당연히 가려지긴 하죠. 그래서 끝까지 본인도 모르고 화장실 가서 응가하다가 낳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돼 있어요. 아버지는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죠. 그때 이 어머니가 없는 엄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안 왔지. 이게 엄마가 있으면 생리대 줄어드는 걸 보고 눈치를 챌 수 있는 또 있는데 예. 근데 아빠는 뭐 생리대도 뭐 당장 저도 못 물어볼 것 같아요. 뱃속에서 사산한 아기는 왜 제왕절개 아니고 질식뿐만 하나요? 딱 생각했을 때 고통 없이 제왕절개로 분만하면 가장 좋다 생각하는데 모든 분만의 원칙은 원래는 질식 분만이고 이 사산한 아기를 제왕절개를 해버리면 다음 아기는 또 무조건 제왕절개를 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질식 분만으로 좀 갔던 것 같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약간 타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하죠. 되게 잔인하긴 하거든요. 진통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뒤에 단 열매가 있잖아요. 건강한 아기를 내가 낳을
나을 거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난 저거 진통할 때 산모들이 너무 안쓰럽고 딱해서 또 보내기 싫단 말이야. 싫다고 안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산한 아기가 만삭의 사산이면은 제왕절개가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사산을 좀 일찍 그렇죠. 했다 16주, 뭐 20주 이러면은 제왕절개가 어려워요. 음. 자궁도 아직 많이 안 커져 있어서 근육도 두꺼워져 있고 피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제왕절개가 또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출생 티예요? 이런 저거 어떤 장면이야? 나랑 불편해지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뭐야 왜 저래? 뭐야? 너는 저러면 거부할 수 있겠니? 네. 저렇게 생... 네. 진짜 까먹은 거 맞지? 거짓말도 습관인데. 이미 의사예요? 이미 의사죠. 남동훈처럼 저렇게 찍혀서 평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돌아가나요? 시터는 뭐예요? 만만한 타입? 대충 뭉개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 이름이 남동훈이라고? 인턴 점수가 다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A, B, C턴이 있어요. A턴이 제일 좋은 거고 C턴이 제일 안 좋은 건데요. C턴이라는 게 결국에 점수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이제는 좀 바뀌긴 했을 텐데 3월부터 10월까지 그 몇 개월 한 8개월간의 성과를 가지고 그 해에 입사하는데 이제 성적을 냅니다. 학점처럼. 그래야 내는데 그 해에 만약에 합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11월, 12월, 1월, 2월 것까지 추가를 해서 그 다음 해에 어딘가 또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꼬리표처럼 남잖아요. 다시 인턴부터 시작해. 학점 안 좋으면 어떡해요? 대학 다시 가면 되잖아요. 일단은 평가 안 좋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과를 지원했을 때 그 과에서 안 뽑아줄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내가 원하는 과를 못 하는 게 좀 크죠. 내진할 때 비닐 장갑 쓰는 것 같은데 의료용 장갑 안 쓰고 비닐 장갑 쓰기도 하나요? 내진부터 다시 보고 판단하자. 네. 펠빅 2.0이고 스테이션 하이입니다. 병원마다 다르죠? 달라요. 저희는 그냥 그 라텍스 글러브 소독 안 된 거 쓴 것 같아요. 그죠? 뽑아 쓰는 거. 이게 환자분들이 내진할 때 이제 비닐 장갑을 쓰는 게 되게 막 지저분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질이 더 지저분하니까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 지저분하다는 제가 말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하는 데가 클린 컨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데 오염이 돼 있죠. 질에는 원래 균이 살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맨손으로 만지지만 않으면 비소독된 장갑을 쓰는 거는 안전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비닐 장갑이 그 널브러졌던 거는 절대 안 쓰고 딱 안에서 처음 맞아. 꺼내서 그걸 딱 쓰기 때문에 같은 병원이지만 본원 분원이어도 이익주인 결과 봐주는 건 안 되나요? 주세요. 제가 볼게요. 네. 현재 본원 간담증. 이 환자 간 이식 수술한 지 얼마나 됐죠? 7년 됐고 2년 전에 출산 이력 있습니다. 간 수치 정상이네요. 일반인에 준해서 항생제 쓰시고 지금 수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안 됩니다. 1월 1일 0시 0분에 태어나면 혜택 있나요? 신분에 실릴 수 있어요. 맞아요. 아하. 그래 가끔 뭐 병원비 까주고 이런 데도 있더라. 맞아. 그럼 병원마다 프로모션이 있어요. 프로모션이요? 프로모션에 따라서. 애가 제일 그 또래 중에 제일 크잖아요. 그런 자체적 혜택. 네. 재밌다. 언슬전 다 보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진짜 너무 실망스럽고 맞아. 이거 계속 봐야 되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컨타요? 저도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착하게 사신 거랑 암이 재발한 거랑은 관련이 없는데요? 엄청나게 이렇게 거의 바닥 밑에까지 기대감이 떨어졌었는데 마지막에 끝날 땐 사실 너무나 훈훈하고 너무 행복하게 끝났잖아요. 그게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다 보니까 처음에 나온 애들 수준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학생 수준이랑 인턴 수준을 갖다 대다가 그러니까 2, 3화 넘어가면서는 이제 익숙해졌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거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그런 생과 사 사이에서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아준 오랜만에 나온 드라마여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 김슬기 선생님, 김태훈 선생님이 자문을 했었다는
산부인과 장서희 씨와 우리 송중기 씨가 주연을 했었던 산부인과 이후에 산부인과만 이렇게 제대로 주목해서 찍은 드라마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산부인과 우리 동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스릴생 3보다 언슬전 2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요. 뭐 그런 생각을. 근데 언슬전 너무 재밌었고 이 배우들 케미가 좋아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이제 2 만들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산부인과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 파트가 없어요. 사실 뭐 흉부외과, 뭐 신경외과 뭐 아무리 해봤자 저희과에 안 됩니다. 저희 일단 출생증명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시즌 2가 나오면 저희가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댓글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리뷰하는 거 너무 보고 싶으니까 빨리 의드 만들어라. 뭐, 누구든 만들어라. 뭐 이런 거 있던데요. 예, 산부인과 관련된 드라마가 나오면 저희가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는 이제 다시 저희만의 고유 컨텐츠들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또 산부인과 전문의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고퀄리티의 산부인과 정보들을 가지고 올 테니까 저희 고유 컨텐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댓글,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채널을 아직도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하고 있는데 또 누르면 안 돼요. 그럼 취소죠. 구치. 저희가 또 오늘은 언슬전 드라마와 관련된 댓글에 대해서만 저희가 답을 드렸는데요. 동탄 에스티아 우리 조희섭 선생님하고 저희가 콜라보 컨텐츠를 찍으려고 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언슬전 영상에 달아주셨던 의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실제로 병원 내에서 저렇게 사귄 경우 많나요? 진짜 많아요. 의사끼리도 사귀고 간호사랑 의사도 사귀고 뭐 많습니다. 왜냐면 그 젊고 혈기왕성한 애들을 한 군데다 다 몰아놨다 생각해봐. 연애밖에 할 게 없어. 일을 해야 되네요. 일하면 연애하면. 일만 하지 않으니까 네 정말 많아요. 아니 근데 산부인과는 되게 슬픈 게 여자들이 연애하기에는 산부인과에 오는 남자들 있잖아. 환자 보호자나 가끔 왜 의사가 이제 환자의 보호자랑 엮이거나 맞아. 이런 경우 있잖아. 환자 보호자가 전부 다 누군가의 남친 아니면 남편이야. 이미 그러니까. 그 여자의 누군가야. 안타까워요. 네.